자, 진행해도 되지요? 3번 볼게요. 이거 아시지요? 우리 왜 통지 중에서 법적 의미가 있는 통지가 있고, 얘도 이제 행정행위의 캐릭터성인데,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알리는 성격에서 법적 효과가 일어나면 행정처분이고, 당연퇴직 통보는 처분 아니죠. 정년이 됐어. 60세 정년. 그래서 뭐 6월 1일에 정년 됐으니까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뭐야! 그러면 책상 부시고 그런 사람 없죠? 당연히 법에 정해진 거니까 또 감옥 가면 당연퇴직이거든. 그래서 당연퇴직 통보는 법이 정한 법정 사유니까 그거는 처분 아니죠. 얘는 국공립대 조교수, 기간제 강사분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정교수의 꿈을 안고. 그래서 그런 기대권이 있다 이거야. 법규상, 조리상.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의미의 통지는 법적 효과가 있다는 거야. 얘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판례 변경을 한 번 한 거야. 2004년도 정도에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다른 구제 절차 없어서 헌법소원 자꾸 받아주니까 약간 이런 게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좀 경쟁 구도거든요. 서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이라고 다른 구제 절차 없으면 헌법소원으로 가거든. 근데 행정소송을 안 해줘. 그러니까 다른 구제 절차 없으니까 이거를 헌재가 해준 거야. 대법원이 좀 민망해진 거야. 그래서 전원합의체를 판례 변경해서 그동안 안 해줬던 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네, 그런 거 이제 한참 전 일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논점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도 약간 있어. 뭐냐면 헌재가 이제는 약간 옛날에는 대법원과 헌재 이렇게 있을 때 대법원이 안 해줘. 그러면은 지금 이거 국공립대 강사분들에 대해서 조교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가라라는 통지가 원래 대법원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꼭 안아줬어. 이렇게 안아주니까 대법원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판례 변경해서 이거 소송된다 이렇게 바꾼 거야 사실은. 근데 이때는 이제 2004년도 정도엔 헌재가 위상이 조금 지금만큼도 아니어서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헌재가 겁나 바빠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 세무사 자격증 이제 변호사 더 이상 안 나가죠. 그 헌재가 하는 거잖아. 헌재가 뭔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 하나님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 아닌데 그냥 그냥 사법부의 한 측면인 건데도 좀 헌재가 결정을 지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헌재가 좀 대마왕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만 해드린 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 안 하겠다고 기각 결정한 게 있던데 요거 옛날에는 우리가 해줬었는데 잘 보니까 대법원이 하면 되겠네. 이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다. 이게 헌재 판례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 처분이냐 처분 아니냐로 그냥 처분성으로 여러분 이거 풀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봐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이거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결정. 너 성희롱 했네? 라고 성희롱 결정을 했어. 그리고 그와 및 시정조치, 시정 요구를 했어. 그럼 얘가 뒤에서 행정지도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게 파괴적이잖아. 남자에게 엉덩이 톡톡 쳐도 성희롱이라고 고발하는 학부모님들도 있어요. 그게 된다는 뜻은 아닌데 어르신들은 이제 애기들 예뻐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 남녀 불문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는 케이스는 초등학교 선생님 항상 초등학교 선생님 평생 사셨는데 남자애기 엉덩이 예쁘다고 만졌다가 이렇게 강하게 만진 건 아니고 톡톡 친 건데도 학부모님들이 성희롱이라고 막 고발해서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인데 같이 스터디 구성원으로 이제 들어왔던 분이 왜 사실을 준비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당혹스러워하는데 잘 돕고 싶은데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다른 구성원들이 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 스터디가 금방 파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붙으셨는지 어떠신지. 그때 기억이 좀 강하게 나. 그러니까 성희롱,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무사 시험이니까 이제 이쪽 관점에서는 그냥 좀 가볍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 법을 보실 때는 좀 예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렇다는 건지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말이야. 그지? 처분성 오지?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이걸 보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 같은 거 넣으면은 자기들이 하는 사건도 있고 안 하는 사건도 있으니까 각하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니까 별거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한다 이거야. 옛날에는 이거를 헌재가 사실 봤었어. 근데 헌재가 바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이 보면 되겠네. 그래서 국가인권위 각하 결정 처분인데 이걸 여러분이 두 개가 서로 다른 판례인데 그냥 같이 묶어서 인권위가 결정했어. 그럼 처분이라고 하세요. 어차피 대상적격으로 뺏어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 스스로 이거 처분이야 라고 해서 소송을 해줬다는 관점도 처분으로 빼고
헌재가 지네가 안 할 거면서 그 집에서 해주겠네라는 관점에서 말투를 뺀 것도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 개 묶어서 국가인권위가 결정했어. 그러면 위에 판례는 대법원 판례고 밑에 거 헌재 판례인데 상관없어. 그냥 처분성 오야. 국가인권위 결정은 그냥 한 곳으로 가면 돼. 알았지?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임용권자 이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뒤에 논점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3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인데 이거 여러분 시험 나왔던 거죠?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느낌인데, 봐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한때 유행했었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갖고서 처분인지 한번 해볼게. 원래 이거를 여긴 배경이야. 제가 배경은 좀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 논리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법 관계에 쓰는 법률일까? 민사적인 관계에 쓰는 법률일까? 그냥 국가가 당사자면 쓰는 법률이니까 공법 관계도 쓰고 사법 관계도 써요. 근데 쓰다 보니까 국가가 공법 영역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계약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법률이라고, 공법 관계거나 사법 관계인 게 아니라 실제 판례를 보면은 얘가 사법 관계인 게 많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따른 계약은 사법 관계야. 그냥 국가가 계약을 하는 거라고. 현대건설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은 사법관계. 그게 공공계약이라도 사법관계야. 이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든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거래 상대방이 될 때 그냥 1대1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에 붙이잖아. 경제 입찰.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걸게 하죠. A 업체는 우리는 이런 실적이 있고 이렇게 잘해왔다. 네. B 업체, C 업체. 근데 A 업체가 가라로 낸 거였어. A 업체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을 국고기속해. 이게 사법관계. 여기까지. 민사적인 거래 상대방을 고려해서 고르는 관계에서 네가 말썽 피워서 그걸로 그냥 손해배상의 예정조로 메꾸고, 근데 이제 너 꺼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정부가 여기서부터 너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법명은 똑같아. 법명은 다시 똑같아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 처분이야. 꺼져 이놈아.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처분이야. 자, 이거에 아류 판례가 있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 있어? 뭐? 조달청에 똑같은 논리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그게 사법관계. 원래 거래정지. 너 꺼져. 너랑 안 해. 사실은 이런 논리는 되게 비판을 받아요. 학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국민 정서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웬만한 기업은 타격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느낌적으로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정부, 뭐 부산시장 뭐 하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이 법령 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하는 법률로 갖고 함부로 푸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거에 따른 계약은 이거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기속, 이거 다 사법관계야. 민사야. 행정처분 아니야. 민사소송이야. 근데 그래서 꺼져 이러면 처분인데, 공사공단은 어떠냐는 거야. 공사공단은 사실은 판례가 그동안 좀 움직여 왔었어요. 자, 공사공단을 다시 빼볼게. 이제 공사공단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인데, 판례가 예전에 이 한전이, 근데 이거 빨리 읽어야 돼. 판례가 지금 변경돼 왔거든. 예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색깔 맞춰야지 여러분 조금 더 편하겠다. 느낌을 맞춰볼게요. 사법관계. 한전이 한국전력공사가, 이 옛날 90년대 판례인데 판례로서는 쓸 수 있거든. 92년 정도 판례인데 얘가 정부 투자 회계 규정. 근데 우리가 연도를 주는 게 아니니까 표현에서 정부 투자 회계 규정, 이 말이 꼭 필요해. 이거 풀 때는 얘가 지금 판례, 이게 지금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4까지 출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 이후에 판례 변경이거든 사실상. 근데 출제위원들은 그냥 내세요. 정부 투자 회계 규정에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면, 이거는 삼성이 거래 상대방을 현대그룹이 다른 회사랑 이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사내 변호사 있었거든요. 특정을 안 하려고. 지금 삼성은 아니야. 근데 아무튼 요런 회사들이 하고 자기보다 작은 회사들 고를 때도 입찰 붙이거든. 사기업들도. 그러니까 로펌 선임할 때도 그 대형 로펌 빅5한테 다 견적 받아요.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요번에 얘네랑 할까? 쟤네랑 이렇게 해. 근데 이제 저번에 얘네가 사고 쳤어. 막 대표 구속됐어. 이러면 이 로펌하고 당분 안 하겠죠. 분위기상.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내부 규정, 회계 규정이 내부적 규정으로 봐서 그냥 자체적으로 대기업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거는 사법관계로 본 판례가 있어요. 이게 90년대 판례인데 2014 정도까지 실제 계속해. 그러니까 이 말투를 쓰면 옛날 판례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봐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왜 다 못 외워. 오히려 논리가 있을 때. 자, 이게 이 제도를 지금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해서 공사공단이 준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을 위임해서 공사공단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판례는 요 한전에 대한 판례가 한전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를 처분이라고 전제한 판례가 그 이후에 나와. 근데 이걸 이름을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판례가 2011 판례인데 한국전력공사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것도 사진 찍어 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한 근데 이게 사실은 제도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성격 하에서 이 판시가 있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처분임을 전제하고 소송을 해버려. 그래서 얘가 출제가 지금 시작이 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인데 이걸 출제하는 말투를 그래서 보셔야 돼. 근데 이 판례 때는 오히려 다른 거 이제 이 편에서 행정입법 쪽에 나오는 불형 형식의 처분 기준이라고 그걸 분석하는 거를 판결 요지로 빼. 그러니까 판례가 결론을 낼 때 법리적으로 이게 메인 요지로 빼는 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 대상 적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밟고 지나가 버리고 설명을 안 해. 그래서 한전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한 게 처분이에요. 그럼 얘 안 나오냐? 얘도 나온다니까. 한전으로 외우면 안 된다니까. 정부 투자 회계 규정 이러면 옛날 판례고 사법관계고 옛날 제도 하에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거래처 고르는 입찰처럼 얘는요 국가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공사공단이 준정부 기관으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게 처분인 거야. 지금 제도는. 지금 제도만 내냐? 아니야. 오히려 얘를 잘 보여준 판례가 있어. 지금 제도는 어떠냐면 이 제도 하에서 몇 조 원대 냐에 따라서 매년 공시를 하는데 준정부 기관인 공사공단으로 공시가 되면 이제 이 제도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한다고 봐요. 그것도 요새는 개별적으로 본다 판례 입장이긴 해. 그 말투는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아직 안 끝나서 한 3분의 2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한수원 판례가 나와. 한수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야? 처분이야. 한전이 지분율을 거의 다 갖고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야. 그러면은 자 그럼 옛날 판례 요거 빼고 이제 공사공단이 하면 다 처분이냐? 그건 아니야. 제가 공기업 중정부기관을 매년 공시한댔죠. 지금 제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서 영세하면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봐. 저거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자 여기서 이걸 외워도 좋은데 시험에서 얘를 쓸 때 이렇게 썼어. 100분의 10 감점 통보. 얘는 처분 아니야. 지금 제도 하에서도 얘는 그 정도 파워가 없어. 근데 이거를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를 보면은 다른 기출까지 제가 사실 20년 정도 행정법 기출 다 외우거든. 출제원이 여기로 빼. 공단에 이렇게 시작해. 100분의 10 감점 통보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마음대로 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관점에서 옛날 판례도 있다. 대답해볼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줬다. 자, 집행 부정직 원칙 예적 집행정지 올해 반드시 나와요. 원래도 나오지만 진짜 올해는 칼 갈아. 정말 세게 낼 거야. 올해는 집행정지해야 학자들이 되게 몰려있어 그 기출에. 이따 그래서 뒤에 많아 문제. 자, 집행 부정직 원칙 예적 집행정지에서 첫 번째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이 뭐죠? 본안이 계속 중일 거. 자, 소송이 부적법 각하돼. 그러면은 집행정지는 같이 각하되죠. 그럼 봐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집행정지 돼 안 돼? 너무 중요한 판례야. 안 돼요. 처분이 아니야. 사법관계야.
이거는 교수님들 교재 보면 완전 A급으로 처리해요. 여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는 조금 기출 양과 상관없이 놓친 거야. 수도권,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꼭 막으세요. 수도권 메리츠 관리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이 정도 규모가 아니야. 아니던 시절이야.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사법상 통제, 민사라고 민사. 민사니까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이라는 집행정지 첫 번째 요건, 적극적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그래서 집행정지가 돼, 안 돼? 민사관계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그럼 집행정지가 어떻게 돼? 불가능해. 집행정지 안 돼요. 본안에 계속적인 요건이 안 돼. 그냥 이걸 다른 논점, 수도권 밀집 관리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야, 처분 아니야? 처분 아니야. 집행정지 불가능해. 처분이 아니니까 소송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출제가 봐봐. 출제안들이 요 교과에서 약간 이제 정리가 들어가. 2024 상반기 기출들 다 분석해 보면은 출제안들이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서 공사공단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 처분이란 말투를 그냥 이제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분은 맞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으로서 서로 주고받은 합의된 내용 때문에 해지가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도 하에서 하는 게 100% 처분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이 법에 근거해서 공권력적으로 하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처분인지 아니면 그냥 계약으로서 해지하는 건지 요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하겠다. 그래서 처분인지 아닌지를 지금은 요 다음, 그러니까 봐봐. 요 구간이 있어. 공사공단의 처분이 아니라고 한 시절이 있어. 살짝 이제 공사공단이 하는 것도 처분이라고 보던 시절이 있어. 여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해. 근데 살짝 여기도 언급을 할 거야. 공사공단이 그러면은 이 공기업 중정부기관 관련해서 하면 다 처분인 거냐? 약간 개별적으로. 현실에서는 중구난방. 여러분도 그냥 어렵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계속 섞이니까 판례가 개별적으로 사안마다 보겠다. 이 말투. 이게 마지막은 근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잖아. 다시. 여러분이 이걸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논점이야. 한국전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야, 처분 아니야.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말라고. 어차피 그건 다 틀린다고. 정부 투자 회계 규정 요걸 놓고서 하면 처분이 아니야. 제목은 다 입찰 참가 자격이야. 한국철도공단의 100분의 10 감정 통보는 처분 아니야. 100분의 100 되면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야. 작은 규모야. 수도권 메리츠 관리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 아니니까 집행 정지도 불가능해. 자, 한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하면 처분인데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판례는 한수원 판례. 한수원은 처분 이렇게 외우면 돼. 요렇게 외워지는 게 이걸걸? 조달철 나라정터 종합조평 거래정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거의 유사한 시점인데 판시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세월이 여러분도 이게 사실 10년에 걸친 거거든. 요 결론에 이럴 때.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되게 막 헷갈린다 이거야. 판례가 상대방 입장에서 이 제도면 100% 처분이고 저 제도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설령 여기에 근거할지라도 조금 개별적으로 보겠다. 의사해석의 문제다. 이런 말투. 그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감안해주겠다. 자, 견뎌봐요. 3번에 3번 할 수 있겠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100분의 3 감정통 100분의 10 감정통보는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이거 4번 알아요? 요것도 나올만 한데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건데 학교 안전공제를 기본권 주체로 보거든. 이게 안전기금인 거야.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애들끼리 이제 엎고서 소풍 뛰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넘어졌는데 얘가 넘어졌어. 앞에 걸려서. 근데 뒤에가 잘못 떨어지면서 전신마비가 됐어. 실제 사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학교 안전사고야? 학교 안전사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근데 이게 다 형사판례, 민사판례 제가 예시를 그냥 끌어다 쓰는 거야. 옛날 형사판례 중에 체육교사가 애들 이렇게 옛날에 좀 훈육하고 할 때 체벌했던 시절에 머리 그냥 톡톡 쳤는데 얘가 두개골이 다른 사람의 10분의 1 정도밖에 두께가 안 돼요. 그렇게 특이한 체질인 걸 몰랐어. 그래서 거기서 애가 즉사해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인데 그럼 학교 안전사고일까? 학교 안전사고는 실제로 학교 일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걔 개인적인 지병이면 안 되고 이런 자기들이 자체적인 심사하는 요건이 있을까? 왜냐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기금을 쓸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이거를 판례가 사법관계로 봐. 학교 안전공제가 이름은 그런데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에는 행정청이 아니야. 나오면 다 죽는데 헌법행정법 판례가 동시에 나왔거든. 헌법도 지금 헌법은 출제 들어갔어. 요새는 어떠냐면 재판에 전제가 된 법률이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막 제청해서 헌재도 동시에 나와요. 판시가 비슷하게. 근데 헌법으로는 출제를 많이 했는데 행정법은 그냥 좀 멈춰버렸어. 삐뿔급 정도인데 나오려면 충분히 나올 거고 여러분 시험은 충분히 나와야 돼. 학교 안전공제는 따로 외워야 돼. 처분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설명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요거는 어찌됐건 먹었어. 외웠어. 4번에 자, 부작 위법 확인 소송 계속 중. 소극적 처분은 뭐야? 대답을 해버리면 각하되죠.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2번은 뭐냐면 여러분 부작 위법 확인은 안 했다라는 관점도 있고 전제가 되는 건 뭐야?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뭐야? 법에서 성문법에서 너 신청권 있어 라는 신청권. 조리는 뭐야? 해석상 사물의 이치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신청권을 전제로 행정처분에 대한 신청권 대답을 안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2번은 이거 최근 기출이에요. 이건 뭐야? 그냥 달라고 하라고. 네 거잖아. 민사나 당사자 소송으로 달라고 하라고. 이게 마치 어떤 표현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거스름돈을 처음에 5만 원권 나왔을 때 저는 5천 원권하고 헷갈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맨날 했었거든. 근데 찜질방에 수업 너무 하드하면 중간에 찜질방 갔으면 쉬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도 전화하면서 저도 전화하면서 돈을 냈어. 5만 원을. 얘도 5천 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들어가다가 아 이게 아닐세 이러면서 다시 거스름 돈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제가 한 텀 수업하고 아 까먹었었네 이러면서 다시 가.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교체됐어. 그래서 막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업장에 가서 돈을 거스름 돈을 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모르겠어요. 뭐 줄게요 말게요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잖아. 제가 돈 받을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신청합니다. 부작 위법 확인 소송 거부 처분 취소. 너가 권리자면 그냥 권리를 행사하라고. 이해돼? 우리가 법규상 조례 신청권은 행정처분을 구할이야. 그러니까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해. 그럼 여기서 2번 같은 거면 내가 무죄야. 그럼 달라고 해야지. 나한테 이걸 주시는 처분을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처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그냥 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이 되지 않아요. 이 판례도 되게 올드하고 오래된 판례예요. 그 다음에 3번. 얘가 제소기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취소소송으로 해서 일렬 중대 해체무효 기준 이랬을 때 취소소송이 기준이지 모든 제도는 취소소송으로 제도화가 돼 있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 조문을 준용해서 씁니다. 그럼 제소기간 안날 90일 있을 날 1년 여기 있죠. 무효 확인은 필요 없죠. 준용하지 않는다고. 그 조문을 쓰지 않는다. 얘는 쓰죠. 원래는 제소기간이 원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저 제소기간 조문이 필요해. 왜? 재결사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의 의무이행 심판을 거쳐버리면 행정심판은 이 자리에 의무이행 심판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걸어서 졌어. 그럼 재결사 정보는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래서 원래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제소기간 조문을 빌려 써야 돼. 그러니까 제소기간 조문이 필요하다고. 이 말 이해돼? 여러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문을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부작 위법 확인 소송도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전체 조문은 다 취소 소송으로 돼 있죠. 그 조문을 준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무효는 취소와의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게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 거. 그럼 봐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그걸 무효로 바꿔서 문장 잡아도 되는 거지. 무효 확인 소송 걸어도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조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적으로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갖다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 말을 넣어서 호환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이런 조문 본 적 없는데. 그거 아니고 그럼 사정 판결 같은 경우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게 현재 공고문의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기각할 수 있다를 무효 확인 소송으로 넣으면 틀리겠죠. 무효 확인은 사정 판결 있어 없어? 이거 너무 쉬운 거야.
그 조문에 무효 확인을 넣어서 문장을 뺐을 때 틀렸다고 해주는 그런 트렌드가 요새 있어. 아직 알고 계시죠? 조문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1년 동안 같이 했으면 좀 쉽게 하겠는데 지금은 괜찮아.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직 실력이 고만고만 할 건데 제가 강의하기 시작하면 일단 다 상향 평준화 돼요. 제가 맡았던 과목은 난이도가 그래서 매년 계속 올라갔어. 미안해요. 왜냐면 학생들 평균이 계속 올라가거든. 그거 학원 자체에서 이렇게 왜 평균 내잖아. 먼저 해보면 실제 뚜껑 열었을 때 확 내려가. 그러니까 저의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한 학원을 맡았을 때 그 학원 전체의 애들이 너무 올라가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전국을 놓고선 다 젖드는 거 아니잖아. 그럼 많이 낮아져 다시. 제가 이걸 10여 년간 경험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점수 막 내보고 표본에서 많이 못 봤다고 생각할 때 제가 아니야 이러면 다 아니었어. 그러니까 몰래 들으라고.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붙기 전까지 몰래 들어도 돼요, 여러분. 소문 안 내도 돼.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부작 위법 확인은 행정심판 거치면 제소의 제한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할. 다 취소소송 중심으로 전체 다 준용해야죠. 행정소송이니까.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이것도 기출지문이야, 최근에. 부작 위법 확인 소송 안 되죠. 이거 모르면 정말 안 되지. 부작 위법 확인은 4개 낸다고 하면 그 정에 하나가 저거잖아. 자, 부작위 위법 확인은 조문에 보면은 처분을 신청한 거에 대한 부작이야. 조문에 처분에 대한 부작이. 내가 허가나 뭐 공무원 임용 이런 걸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가 되게 거의 쓰이진 않지만 조문 자체는 처분에 대한 부작이. 처분을 신청했는데 대답을 안 한 부작이. 그럼 여기서 틀린 말이 되는 게 뭐야? 행정부에게 입법을 하라고 했어. 어디서? 뭐 치과 전문의 제도에서 전문의로서 치과도 전문의가 있어. 임플란트, 뭐 보건, 신경치료, 보철 뭐 다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배우고 전문의로 수료했는데 의료법과 시행령까지는 제정이 됐고 위임을 해서 부령이 이걸 마무리해라고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입법 부작이야. 이거 이해 때문에 쓴 거야.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워도 돼. 근데 부령이 40년간 제정이 안 되면서 전문의로 수료했는데 전문의 표시를 못하는 거야. 혹은 군법무관 보수 관련 입법 부작위. 군의관이 있듯이 법조인들은 빨리 시험에 붙으면 군법무관으로 가서 군판사, 군검사로 군복무를 하거든요. 그럼 법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보수에 준해서, 물론 그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주라고 돼 있어. 근데 법관 시행령 이런 게 보니까 30년 넘도록 제정이 안 된 거야. 법에선 시켰는데. 그래서 군법무관들이 조금 시간이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좀 많이 남는 경우 많은데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 월급 받게 돼 있네? 뭐야? 하위 법령을 찾아 가는데 없어서 월급 하나도 못 받네? 그래서 부작위 입법 확인으로 온 거야. 판례가 각하시킨 거야. 왜냐면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는 내가 신청한 허가나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급 승진 대상자로 대내 발표했는데 안 해줘 승진을. 그런 구체적 개별적인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다루는 거고 법을 안 만드는 거는 이 제도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부작위 입법 확인으로 온 거야. 자, 부작위 입법 확인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작위 입법 확인은 개별적인 임용, 개별적인 허가 이런 거를 너무 천천히 할 때 왜 신청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안 합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합니다.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되게 쓸데없는 게 절차적으로 하우롱 얼마나 이게 지연됐는지만 봐서 위법 확인을 해요. 내용은 이거 거절해야 돼. 이거는 대답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받아들여줘야 돼. 이런 거는 안 봐. 부작위 위법 확인은 실체적 심리가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안 합니까? 제가 이 비유를 써야 되는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예쁜 애가 있었어요. 저는 현대사회에는 남자들이 고백을 안 하는 게 그냥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왜냐면 70년대 이런 영화나 이런 배경에서는 좋아하면 고백하고 그러잖아. 근데 제 주변에 그게 한 명도 없는 거야. 고백받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현대사회의 남성들은 약간 이제 교육한 게 비슷하니까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이제 여성이 좋으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한 명이 정말 원탑 너무 예뻐갖고 걔랑 제가 한번 친했었거든요. 친했었다는 거는 그 이후에 약간 멀어졌다는 얘기인데 얘가 도서관에 평상인데 이렇게 있으면 음료수가 맨날 쌓여. 맨날 쪽지 받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부럽잖아. 그럼 얘가 또 만나자 밥 먹으러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에 없는 게 아니었어. 고백하고 밥 먹자 이런 거 다 있었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만나? 그럼 우리가 다 물어봐. 그럼 어때? 그러면 얘가 뭐 그냥 괜찮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까. 제가 이걸 비유로 많이 쓰는데 만약에 얘가 얼굴 보고 남자가 음료수 줬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건 각하 소송이 안 되는 거죠. 만났어. 어때? 괜찮아서 사귀기로 했어. 그럼 인용. 청구를 받아들였어. 꺼져. 여기서 꺼져는 이제 얘기 들어보면 별로해서 안 만나 그래서 기각. 비유로 쓰고 또 뭐 있냐면 제가 얘랑 친하다 보니까 얘가 과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저랑 친한 남사친이라고 하나 그때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전 남사친 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왜 자기 인사를 씹니? 그다음에 뭐 렌즈를 안 꼈나 보지 뭐. 한 번은 진짜 열받았던 게 얘 너 요새 뭐 하냐? 얘가 밤 12시 되기 한 15분 전쯤에 전화를 했어. 근데 옛날엔 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례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시절이거든. 받았어. 너 왜? 그러니까 그 여자애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는데 떨려서 잠깐 연습 삼아 전화했대. 장난해요. 근데 제가 이게 한두 번은 참겠는데 저도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얘가 막 이러니까 나중에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상당히 예쁜 게 맞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너한테 인사하거나 이렇게 뭔가 하면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답을 싫다 좋다 빨리 좀 해줘라. 친구로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너무 거기 순진하게 내가 뭐 이렇게 예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작 임업하기는 제가 항상 설명할 때 걔 생각이 나. 부작 임업하기는 그냥 절차적 심리설이야. 대답 좀 해줘. 남자애들이 너 좋아하는데 네가 yes or no를 잘 안 하니까 너한테 완벽히 고백할 때까지 너는 지금 대답을 분명히 안 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많이 힘들다 이거죠. 걔랑 사겨 말 이건 관심도 없어 저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신청이 맞냐 그러냐라는 실체적 심리는 안 해요. 대답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소송 건 사람이 이겼어. 행정청이 졌어. 이런 상황도 잘 안 나오겠지. 왜 중간에 거부 처분 할 거니까 그럴 거면. 그럼 각하된다고 소송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소송 중간에 행정청이 대답을 해서 각하되면 소송 비용 누가 내야 돼? 행정청이 내야지. 행정청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지? 그래서 부작 위법 확인 특징은 절차적 심리설이고 소송의 그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러니까 판결 직전까지 대답이 나오면 저 위법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중간에 대답을 하면 소송이 각하돼. 그지? 그러니까 부작위의 위법성의 판단 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뭐야? 판결시 내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 거야. 얘가 유일하게 위법성 판단 시점이 뒤에가 있지. 중간에 대답하면 이 소송은 실익이 없어서 그래. 그지? 그래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부작 위법 확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신청에 대한 대답을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모두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드는 거를 다투는 소송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안 만드는 거는 어떤 제도도 소송을 안 해줘.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리구제 절차가 다 찾아봐도 탈탈탈 털어도 없으면 헌법소원이거든.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야. 행정부에게 법을 만들라고 마무리 시켰어. 근데 행정부가 입법을 안 해서 제도가 안 돌아가. 행정입법 부작이라 그래. 이 두 가지 예시가 대표적인데 이게 입편을 좀 끼고 있어서 여러분이 약한 건데 이거는 부작 입법 확인에서는 5가지 빅5 논점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행정입법 부작위는 일로 오면 안 돼.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일로 오면 안 돼.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밖에 안 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부작 위법 확인 낼 때 저걸 안 낼 수가 없어. 논점이 워낙 없어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은 실무적으로 거의 안 쓰여요. 그러니까 저거 빼고서 문제 만들기 힘들어. 5가지 낼 때. 행정입법 부작위는 외워. 헌법소.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10번.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뭐 신청이 있든 뭐 이런 거 다 쓸데없어.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그래서 5번에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우리 집에 왜 아니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이런 말투로.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내? 이거 다 기출 최근 선지야. 자, 5번 가요. 이것도 기출 그대로 제가 쓴 거거든요. 조금 바꾼 것도 있는데 거의 그대로 웬만하면 썼어요. 오답 안 만들려고. 자, 가집행하고 가처분. 자, 당사자 소송에 가처분 돼 안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자, 외울게. 당사자 소송에 바쁘니까 외우자. 가처분
당구쳐오. 당구 쳐요? 당구쳐오. 당구 쳐요? 당구 치는 거야? 자, 예를 설명하면, 자,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가집행은 다른 제도예요. 이거 일단 치우고, 가처분. 가처분은 항고소송으로 하면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제도가 당사소송이 있어 없어? 자, 이것도 해야 돼. 조금 어려워도 여기까지 좀 올려봐. 당사소송은 집행정지 제도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돈 달라는 거니까 꼭 처분이 전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 처분을 전제해서 공법상 법률관계가 만들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립무용단원인데 잘렸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대등하다는 관점에서 다투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처분이 꼭 안 끼어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처분을 멈추는 구조가 안 나와. 근데 당사자 소송으로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투는데 이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내가 임시적인 지위를 얻어야 돼. 아까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든지 그런 당사소송에서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을 보면은 8조에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그럼 준용은 이제 뭘 준용하가 아니냐는 건 개별적으로 판례가 보는 건데 판례가 민사집행법을 쭉 보니까 민사집행법 조문에 가처분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민사소송법 안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 그래서 가끔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어. 그건 상관없어요. 이 논점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포함해 있다가 분리시킨 거거든. 그래서 얘를 항고소송 쪽으로 낼 때 항고소송은 뭐가 있어? 취소나 무효는 뭐가 있어? 집행정지가 있죠. 제도 자체가.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가처분 써? 안 써? 안 써? 지네 제도 있으면 지네 거 써야지. 행정소송법이 특수한데, 특별한데. 다시. 취소나 무효는 집행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제도 있죠?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이라고 했던 애도 있고 민사집행법을 분리했던 시절도 있지만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민사소송법에 가처분을 안 쓴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근데 반면에 당사자 소송은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 이 조문을 안 써. 이걸 물어볼 때도 됐어 사실은.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정지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상이 없잖아 당사소송은. 돈 달라 이거잖아. 돈 달라. 뭘 멈춰. 그런 멈추는 효과를 만드는 제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사소송은 뭐다?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을 준용한다. 그래 급하면 외워요. 어떻게? 당구쳐요. 일단 결론부터 외워. 당사소송은 가처분 있어요. 당가처, 당구처, 빨리 당가처, 당구처, 당가처, 당구처, 당가처, 당구처, 당가처, 당구처. 그냥 풀면 되잖아. 요거랑 구분을 해줘야 돼. 가집행. 가집행은 지금 여기서 집행 부정지원 지혜적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은 소송에 들어가면서 쓰는 제도야. 들어가면서 임시적인 걸 하는 거야. 가구제라고 해. 크게. 근데 소송에서 1심에서 원고가 이겼어. 피고가 돈을 안 주려고 시간을 끌어. 저 어렸을 때 친구가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었어. 본인이 사업하면서 잘 안 돼서 접으시면서 2억 정도 들고 있었는데 친구가 꺼가고 안 갚아갖고 이 집이 제 제일 친한 친구 집인데 부모님 관계도 너무 어려워지고 저 중학교 때 일이야.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중에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 친구가 아버지가 편지 같은, 그러니까 글 같은 거 써놨었대 집에. 얘를 막 원망하면서 너는 그렇게 내 돈 가져가서 네 자식 잘 먹고 잘 하냐. 여기서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원고 소송 안 거셨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 근데 피고가 되게 악질이야. 그래서 계속 시간을 걸면서 돈을 안 주려고 얘가 항소하고 상고해서 불복을 계속 해버리면 전 재산을 빌려준 원고는 돈이 없죠. 근데 원고가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했어. 근데 피고는 계속 2심, 3심 가려고 그래. 그때 1심 선고와 동시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는 게 가집행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가집행, 강제집행을 먼저 소송 확정 전에 하는 거죠. 1심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이게 피고가 나쁜 놈이라는 걸 전제하니까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를 상대로는 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어. 자 이게 선입견인 게 국가가 원고면 국민한테 가집행하거든. 이해돼요? 국가는 항상 착하다는 법이 어딨어. 국가가 원고야. 국민한테 돈 받아올 게 있어. 그럼 1심 승소와 동시에 가집행을 하거든.
근데 왜 국가한테 가집행할 수 없어? 이건 굉장히 국가 위주의 입법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헌재가 행정소송법에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할 수 없다를 위헌을 내. 평등원칙 위반으로. 이거는 지금 완전 A급이야. 근데 이게 A급일 때 이걸 낼 수도 있어요. B급을. 그러니까 가처분하고 가집행 구분을 못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쉬워졌죠. 당가처였지. 당구처. 가집행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가가 다 되네. 당가가네. 당가가가가네. 당사소송에서 가처분 되고 가집행 되네. 그 두 개 구분 안 해도 되네. 이해돼? 그래서 1번에 국가를 상대로는 가집행할 수 없어? 있어. 가처분이든 가집행이든 지금 다 되는 거야. 두 개 다른 거야. 근데 자, 그럼 두 문자 쓸게요. 당가처, 당가처, 당구처. 결론. 제가 좀 프레셔가 세죠. 한 번에. 당사자 소송에 가처분 된다 안 된다? 대. 당구처 두 문자로 당구처 대. 자, 당사자 소송에 원래 가집행이 국가한테만 안 돼서는 이게 위헌 났으니까 뭐 국가든 뭐든 간에 가집행도 어때요? 되지. 근데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할 수 없다가 위헌 났으니까 그냥 다 된다고. 당가처든 가집행이든 다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1번에 국가를 상대로 당사소송 가집행할 수 없다. 이에 위헌 났다고. 이게 헌법 판례기도 해서 헌법까지 포함해서 하면 기출 5개가 넘게 나왔어. 지금 작년부터 해서. 모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외워요. 이게 정말 A급인데 모르는 거거든. 그해 A급. 옛날 기출로는 많이 못 풀겠죠. 최근 판례니까. 다시 국가 이거 행정법 헌법 모든 시험에 다 나와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소송 가집행할 수 있어요. 가집행은 1심 선고 내가 이기면서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가. 만약에 최종심에서 지면 어떻게 할까? 다시 토해야 돼. 그러니까 궁금할까 봐. 그런 짓이야. 그 다음에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 있잖아. 이런 건 전체 행정소송법에 다 준용해요. 어떤 특징이 없잖아.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여러분 우리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배우죠. 취소소송 중심으로 관련 청구 소송 1호, 2호 있을 때 여기서 민사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으로 봐서 일로 병합하죠. 이거 알아 몰라? 봐봐. 내가 과세처분에 대해서 심판 취소송 거쳐서 가세처분이 세금 부과죠. 세금 부과 줄여서 500만 원 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민사적으로 돌려달라 이러면은 저게 성결 문제라 그래. 처음부터 애초에 죽은 사람에게 부과했다든지 이래서 무효가 아닌 이상은 일단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저게 처리가 먼저 돼야지만 민사법정이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월권이 되고 자기 역할을 권한 존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민사법원으로 바로 들어왔을 때 저게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은 당연 무효면 그냥 무효라고 하면 되고 돌려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받은 세금이 500만 원인데 좀 애매해서 내가 절차하자라든지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민사법원은 사실 선명권 행사해서 취소는 걸 것을 아마 요구를 할 거야. 그럼 취소를 이제 뭐 시차적으로 여기로 걸었다고 해서 제소기간가 남아 있어야겠죠? 걸었어. 그러면은 민사법원은 저도 뭐 친구 판사들 있지만 쭉 웃으면서 일로 보낼 거예요. 일을 빨리 떨구고 집에 가야죠. 바쁘고 자기도 쉬고 싶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당사자도 이쪽 법정 가고 이쪽 법정 2번 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자기도 신청을 할 거야.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으로 관련 청구 소송을 보내는데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 이렇게 민사 소송 같은 거 관련된 행정 처분끼리도 있죠. 관련된 처분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관련 청구 소송에 이송, 이송과 병합이라 그래. 이송과 병합, 주제가. 근데 여기서 이송과 병합을 할 때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는 게 논점이 하나 더 논점은 뭐냐면 방향이 반드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특별하니까 이쪽으로 붙여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취소소송에서 준용해, 무효 확인에 준용해, 부작위, 물론 의미는 없지만 준용해, 당사자도 준용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당사소송이 와도 돼. 조문에서 다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부적법 각하되면 업고 가던 게 같이 무너지는 거죠. 업고 가다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언니들하고 이제 말타기 놀이 하다가 제가 말이었는데 엎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진 게 있어요. 그게 갑자기 기억나. 관련 청구 소송도 지금 업고 가는 밑에 받치고 있는 소송이 무너지면 뒤에 붙은 건 다 무너져. 3번에 주된 소송이 취소 소송 자리에 당사자 소송도 들어와도 돼. 걔가 부적법 각하되면 업인해도 같이 무너져. 당연한 거야. 그냥 당사소송에 이 조문이 있다고. 준용한다고. 4번 알아 몰라. 이거 기출 지금 나오고 있는 애예요. 자, 여러분이 당사자 소송은 지금 최신 판례가 많아요. 근데 당사자 소송은 그냥 쉽게 이게 항고냐 당사자냐 시험이 꼭 나오잖아. 모르면 안 돼, 쟤도. 모르면 안 될 거 위주로 빨리 점수화될 걸 갖고 왔어. 많이 고민해서 에너지 먹는 건 좀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프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는데 아니고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당락을 조금 좌우하고 싶은 거야. 그 선에서. 그래서 제 마지막 강의는 꼭 듣는 강의거든, 전국적으로 원래. 되게 적중을 많이 하고 니들 몰랐지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셨을 때 좀 놓칠 논점을 주로 갖고 와서 너무 지금 힘들어서 막 마음이 많이 붕괴되면 안 돼요.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가져와요, 굳이. 그런 식으로 자신감 얻을 필요는 없잖아. 혼자 했을 때 놓칠 거. 자, 공법 관계에서 권리 의무에 대한 소송이니까 만약에 소멸시효 중단을 구하는 소송. 국세 부과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 거는 소송도 당사소송이고 당사소송에서 국토회계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런 공익사업 같은 거 할 때 얘 땅을 사용해야 돼. 근데 얘가 여기서 대답을 해줘야 돼, 동의를. 근데 동의를 안 해. 동의를 구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도 공법관계다 이거야. 그러니까 민사소송 전체를 덩어리째 가져갈 수 있는 게 당사자 소송이야. 근데 당사자 소송이 당나라 막 이러면서 좀 말투가 너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진짜 안 쓰다가 최근에 쏟아져요, 판례가. 근데 이거 당사자 소송 이러면 너무 소중한 거야, 학자들은. 공법관계죠. 딱 봐도 국토의 개입에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금 네가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줘야 되는 얘가 안 해. 그래서 그 효과를 판결로 얻어내려는 거야. 그게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물어볼게. 이거 A급일까 B급일까? A급 별표. 대답 끄덕이는 하나도 없죠. 이거 지금 모든 시험에 올해 행정법 시험 들어 다 나와. 어디가 포인트일까?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기가 포인트야. 왜? 걔는 국가배상이고 민사니까. 거기를 트는 거야, 거기를. 다시 한번 봐. 공법상 계약에서 돈 달라. 어떤 확인을 구하는 소송 뭐야? 제가 포인트라고 한 부분 빼고 봐봐요. 당사자 소송이죠. 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은 뭐라고? 민사.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뭐 할까? 무조건 나와요, 이거. 진짜 무조건 나와. 100% 나와. 기출 보면 지출 뺐잖아. 기출 안에서 계속 겹치잖아. 잘 보세요. 겹쳐. 되게 많이 나와. 이거 그냥 볼 거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랑 나 가서 처음 보는 건 되게 달라요. 얘는 올해 무조건 봐요. 볼 수밖에 없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말투.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사소송의 중간에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이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야? 그땐 당사자 아니란 뜻이야. 그거 OX 뒤집어서도 지금 냈어. 딴 시험은. 넘기셔서 6번. 그럼 6번은 새로운 거니까 9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기억이 소각되기 전에 쓴 걸 써야 돼. 자, 9번에 2번. 아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빠르게 잠깐만 다시 써줄게요.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조합 설립 인가가 뭐였죠? 설건적 특허였죠. 조합 설립 인가 설건적 특허. 얘는 그러니까 기본행위 인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사업 시행 계획안, 관리처분 계획안은 무슨 소송이야? 아직 인가고시 통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행위를 다투는 건데 그게 공법관계여서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가 인가를 통해서 고시되고 확정되면 얘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하나의 행정처분이 돼. 그 이름이 뭐야?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자, 그거죠. 여기서 그러면 4번을 볼게. 5번을. 사업시행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 됐어요? 그럼 3번을 볼게. 이것도 최근 기출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말을 좀 생략하고 쓸 수가 있겠죠. 아니죠. 사실은 인가고시가 있어서 확정됐어. 그럼 뭐야? 이제는 행정처분으로 싸워야 돼.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하나의 처분이 된 거야. 한 번 더 기출선지예요. 4번은요. 그리고 2번 볼게.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인가를 다투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실은 인가의 하자는 없어요. 현실에서. 기본행위 하자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냥 두루두루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잘 잡으세요.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니네끼리 싸워 이 말이야. 인가 다투면 각하되죠. 사립학교 임원 뽑을 때 승인을 다투면 안 되고 니네끼리 다투라고. 그냥 보충해 준 것 뿐이라고. 자, 이 관점을 4번에 쓰면 안 돼. 이게 여러분 기출에 다 나왔던데. 조합설리 인가는 자 법명 뭐야? 살짝 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재건축 재개발을 맡기는 거야. 어떻게 맡겨? 아두캔을 알아? 저도 그 오락에 있는 거 아두캔을 맡겨. 그러니까 얘는 특허야. 그러면은 조합결의 하자가 있다면 자 그 밑에 줄에 조합결의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퉈야죠. 아니라니까. 또 끄덕인다. 조합 4번 지문. 조합설이 결의 하자가 있다면 이게 기본행위가 아니라니까. 다 과정이야. 자 봐봐. 조합설립 인가는 성격이 달라. 요 앞에서 얘도 만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과정이야. 절차일 뿐이야. 절차하자는 독립대 위법사유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뿐이야. 그냥 얘만 소송의 대상. 여기 앞에서 뭘 빼서 소송하는 말 다 틀려. 다시 4번 지문 여러분 이거 그동안 어려웠죠? 얘가 완전히 성격을 다르게 보라는 거야. 판례는. 조합설립 인가는 특허라고. 개념이 완전 다른 애라고. 그래서 앞에 결의 하자가 이게 기본행위가 아니라 그냥 다 절차일 뿐이야. 그러니까 기찻길이야 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어. 뭐 조합설립 인가로. 자 조합설립 인가 거기 꺽쇠 표시해봐. 얘는. 이거 자체를 취소해 주세요. 이거의 무효 확인을 구해. 이게 대상 적격인 거야. 예를 들면 공무원 임용이 특허잖아.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가 국어가 이상해서 그 국어가 시험이 이상한 걸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을 취소해 주세요. 뭐 개가 붙고 내가 떨어졌다면. 이해돼? 어떤 과정이잖아. 택시 면허가 나갈 때 앞에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따로 무효 확인을 아니고 공무원 임용 택시 면허 나간 걸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밑에다 써요. 공무원 임용 개인 택시 면허랑 동급인 거야.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뭐야? 택시 면허 같은 거야. 그 자체로. 성격이 똑같은 거야. 택시 면허를 취소해 주세요. 걔가 받고 내가 떨어졌다면. 자, 조합 설립 인가를 지금 비대위 반대쪽에서 거는 거야. 잘못된 거다. 얘네 지금 뭔가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기본행위 떼내서 조합 설립 결의를 민사 틀렸죠. 다 틀렸어. 그런 말 하면. 그냥 그 자체가 특허가 항고 소송. 그 다음에 1번은 박스 잡고 다른 판례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 봐봐. 이건 좀 소액 판례인데 얘하고 쉴게요. 얘하고 조금 확인하고 쉴게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 끝나지. 자 여기서 얘가 무효면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관리 처분 계획이 처분이고 이게 아파트 분양 계획이야. 몇 층까지 올릴까 이런 게 사업시행 계획이야.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고 내가 재개발 조합원이 원래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야. 근데 수익성이 없어 보여. 내지는 나는 오래 살아서 이거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조합원지를 팔고 나갈 수 있거든. 제3자한테 팔고 그 맞지만 않으면 팔아도 되거든. 팔았는데 이게 막 노다지 엄청 돈이 돼. 그러니까 엄청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조합원인데 조합원지를 상실해서 팔았어. 근데 이제 와서 너무 아쉬워. 그러면 이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라는 확인 소송 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냐면 소송의 이익을 너무 좁게 해버리면 재판 청구 침해가 돼. 1%라도 무효면 다 무효야. 무효는 전체 다 무효야. 무효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무효라면 이 사람이 소의 이익은 본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이 맞다면 이 소송에서 얘가 얻을 게 있냐 이거야. 이 사람 말이 맞다면 앞에 게 무효면 뒤에 싹 다 무효가 돼. 그럼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하겠죠. 물론 본안 가서 질 거야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소송을 건다는 관점에서 소의 이거는 좀 이 사람 말을 다 맞다고 전제하고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1번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 자, 조합원 지를 상실한 토지 소유자야. 근데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면
관리처분 계획도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면 관리처분 계획도 다 무효야. 그러니까 소송할 이익이 있다고. 만에 하나라도 이기면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무효면 다 무효란 관점이 있어요. 진짜로 본안에서 무효는 이게 여러분 안 배우고 소송에서 바로 처리해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부가 무효죠. 또 무효가 뭘까? 부동산을 안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어. 무효죠. 그럼 그 일련의 과정이 다 무효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면 관리처분 계획도 무효고 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어도 이 사람이 이게 무효임을 입증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얻을 이익은 있는 거지. 입증이 어려운 거죠. 무효에서 입증은 누가죠? 원고가. 그럼 본안 문제고 소해익은 그래 여러분이 이걸 정말 끄덕이기 힘들잖아. 그래서 많이 나와요. 세무사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자는 이게 무효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할 필요 없고 공식을 만들어. 무효면 다 무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소유자라도 무효면 어떻게 돼? 싹 다 무효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내가 들어가서 이익을 분배 받느냐 아니냐는 매덕이 오가. 돈이 들어가는 게 잠이 확 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하는 관점에서 각하할 필요는 없는 거야. 소송 비용 어차피 지면 얘가 다 내잖아. 직권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네 말대로 이게 무효면 다시 원점에서 진행해서 너도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건 소송의 이익이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중간에 부분은 수업한 거고 다시 6번부터 해서 다시 할게요.